오늘 사업하시는 모든 대표님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업 신용평가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서는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평가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좋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신용평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적이 저조했다면 반드시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관리만 잘해도 등급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10%의 성장을 했다면 작은 성장이라 할지라도 한두 등급 정도는 오를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된 기업이 그렇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대표님 개인의 신용 등급 관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최대한 방어하거나 올리는 신평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급 항목을 보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5개의 평가사가 있습니다. 등급은 AAA부터 싱글 D까지 10단계며 같은 등급 안에서도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로 나뉘면서 우열을 매기고 있는데요. 보통의 기업들은 BB와 트러플 C 사이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공공용 입찰만을 위한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들인 경우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필수니까요. 그래서 보통 BB 이상까지 올려놓았는데 그 외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신용평가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재무기장이 절세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과하고 계신데 절세를 잘한다고 해서 신용평가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안전성과 유동성에 비율이 좋은 기업들이 신용평가가 좋게 나옵니다. 신용등급은 기업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등급이 높다는 것은 곧 그 기업의 신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거래뿐 아니라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기업의 거래처 심사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죠.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은 그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평가하기에 중소기업 대표님께서도 잘 참조하셔야 합니다. 등급별 구성비와 부도율을 좀 나타낸 표인데요. 등급이 내려갈수록 부도 확률이 올라가죠. BB와 B등급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위 부도율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부도가 발생한 비율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즉 B등급을 받은 약 60%의 기업 중에서 2.3%의 기업이 부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정성과 유동성이 좋은 기업들이 신용평가가 잘 나오죠. 보통 설립 이후 3년 이내의 기업들은 B나 트리플 C로 나오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신용 등급이 높아야 유리하죠. 낮은 등급의 기업은 신용 대출을 하지 않거나 이자가 높습니다. 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상대방 기업의 신용 등급이 좋지 않다면 외상이나 어음과 같은 신용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래도 마찬가지죠.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활용처를 보시면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품, 용역, 시설 공사의 낙찰자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입찰자의 신용을 보기 위해서 신용 등급 제출하라고 하죠. 의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거래처 관리를 위해 기업 신용 등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개단에서도 대기업 납품이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필요한 건 세무 이슈도 있지만 투자를 받기도 좋은 법인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 이후 이어서 기업 신용 등급 평가 컨설팅을 받습니다. 객관적 지표를 보고 나오는 정량 평가와 평가자의 판단에서 나오는 정성 평가를 보고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평가기관 이외의 외부 인사들의 의견에 의해 평가 등급이 산출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평가사들이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량 평가에서는 대표자의 신용도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데요. 기업이 작을수록 신생 기업일수록 기업을 보고 평가하기가 어렵고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한 척도가 바로 대표님의 신용이라는 말입니다.
평가의 구조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를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모형 등급과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보시면 모형 등급이 있고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모형 등급은 재무제표 등의 정량평가만을 보고 나온 그런 등급인데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업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모형평가는 대부분 좋게 나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BB였지만 2021년에는 A로 나오죠. 모형 등급이라서 높게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럼 객관적 지표인 정량평가와 평가자의 판단인 정성평가를 알아보면서 효과적으로 등급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항목을 살펴보시면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수익성, 유동성, 변동성, 현금 흐름 이렇게 7가지로 나뉩니다. 안정성은 타인의 자본인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자기 자본 대비해서 비중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역시 부채가 낮으면 좋다는 것을 수치화한 것이죠. 성장성은 자산과 매출의 증가가 성장 성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경쟁력의 변화를 나타낸 척도입니다. 활동성은 채무가 원활하게 결제되는지, 운전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나타내고요. 수익성은 영업 활동과 재무 활동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유동성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초단기 채무 지급 능력으로 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나타냅니다. 변동성은 영업이익과 총 자산을 보고 부실 위험도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현금 흐름은 차입금의 상환 능력을 측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재무제표로만 보고 나오는 수치라서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용평가의 가장 큰 비중은 성장성이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안정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은행 차입금 대비해서 현금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과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들, 유동성 좋은 기업들이 평가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본 재무 항목이 60-70%의 비중도라면 이 재무 항목은 30-40%의 비중입니다. 재무제표가 아닌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업력과 사업장 소유 구분, 단기, 장기, 연체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력은 보통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갈수록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3년 미만 기업은 이 점수가 가장 낮겠죠. 대표님의 연령,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임차인지, 업력은 어떤지를 보고요. 대표님의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봅니다. 신용카드를 최근에 받았으면 점수가 떨어지고요. 예전부터 오래 썼다면 올라갑니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론을 쓰는지 1금융카드인지 2금융권인지 확인하는데 대부분 대표님들은 법인카드를 쓰지 개인카드는 잘 안 씁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대출 패턴들의 변화를 신평사에선 주의 깊게 봅니다. 재무, 비재무, 대표자들은 정량평가로 그 지표가 나오지만 정성평가는 동종업체와 산업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여류에 있는지 고평가냐 저평가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으면 매출채권의 회전율이 떨어질 수 있죠. 평가단이나 저희 중기단에서 업체에 방문해서 대표님을 뵈면 출신에 따라 성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기술 쪽, 영업 쪽, 경영 관리 쪽인지 따라서 스타일이 다르십니다. 이런 것들도 보고 지표에 참고로 들어갑니다. 특히 회수불능 매출채권을 보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것을 털지 않고 가져가시는데요. 이유가 아무래도 털어내버리면 기업 재무 비율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외형과 규모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악성 채권을 계속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좋지는 않습니다. 모기업이 좋다면 계열사들이 신용도에 좋은 점수를 받고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봅니다. 효과적인 신용등급 관리 방안 첫 번째인데요. 이 평가사에서는 경영진과의 면담을 합니다. 이때 적극적인 기업 홍보가 필요하는데요. 재무제표 등은 직전 연도 등 과거의 상황을 반영하지만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니까요.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므로 기업의 잠재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상세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요. 경영진 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출 자료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향후 사업 계획, 경영진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보완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평가자가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첫 걸음입니다. 대표님들은 평가사를 만났을 때 보통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숨기려고 하세요. 이런 것들을 오픈하면 가점에 들어갑니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회사가 어려지면 결국 마지막에 해결하는 분은 대표님이니까요. 보유 자산들을 보여주시면 평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효과적인 신용 등급 관리 방안 두 번째인데요. 무리한 매출 성장은 성장 동력을 소진시킵니다. 현실적으로 신용 등급은 기업 실적에 따라 변하므로 매출 실적 개선은 신용 등급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매출 성장은 운전자금 부담 및 시설 투자 부담을 올리죠. 재무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요. 경기 하락 또는 경쟁 강도의 심화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저하시켜서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단식 성장이나 A처럼 우상향을 하는 실적이 신용평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외형보다는 내실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이익의 안정성과 규모, 그리고 질적인 측면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매출이나 총 자산이 그런 외형 성장보다는 이익의 규모, 안정성인 내실이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의 신용평가 일정을 보고 계십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서는 3월에 법인의 가결산 상담을 받습니다. 개선 사항이 없는지 상담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4월에 정기 신용평가가 있습니다. 이후 7월에는 상반기 마감되고 여기에 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8월에는 이미 평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등급 상향을 희망하시면 평가 등급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영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잘 준비하시는 거 아시죠? 정리하면 기업 신용 상향을 위해 매출 채권이나 비유동 자산, 부채 등 중요한 게 많겠습니다만 신용평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재무, 비재무 항목들과 대표님 신용들을 잘 관리하는 게 기업의 신용을 상향시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을 잘 관리하시면 신용 등급을 한두 등급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중기단에 기업 신용평가의 상향을 원하시는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결산을 앞두거나 곧 가결산이 완료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신용을 받기 위해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매출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 힘을 써야 합니다. 특히 매출보단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거래처의 신용도를 고려해서 매출 채권을 관리하고 거래처를 다양하게 넓히는 것, 회계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며 대표님의 사소한 연체도 주의하는 기본을 잘 지키는 신용평가의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신용평가 두 번째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네요. 조세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가지급금이나 차명주식은 꼭 해결하셔야 더 좋은 기업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의 합법적인 해결이 시급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은 가지급금과 차명주식 해결, 가업승계, 주식 증여와 이동, 법인 절세 전략과 이윤금 처리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사항들이 있다면 혹은 계획이 있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저희 중기단과 상담하세요. 저희가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겠습니다.